안녕하세요, 트레버입니다. 오늘은 홍콩 특집입니다. 제가 9월 초 홍콩에서 시계 박람회와 또 몇몇 빈티지 시계 매장을 방문했었는데요. 간단하게 브이로그 형식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은 특정한 시계를 리뷰하는 영상은 아니고요. 홍콩이 시계 쇼핑의 천국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과연 분위기가 어떨지 편하게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날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시계 박람회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워치 앤 클락 페어는 시계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비즈니스 박람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건 시계 완제품들을 시계 브랜드들이 소개하는 살롱 드 타임이라는 박람회입니다. 시계 산업의 중심지가 아무래도 스위스다 보니 스위스 시계 박람회는 많은 유튜버 분들이 소개하시지만 홍콩에도 시계 박람회가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시기에 태풍이 불었었는데요. 유튜브에도 박람회 영상을 찾기가 어렵네요. 태풍으로 방문객이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업체 관계자분들은 가슴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전시장에는 유명 스위스 브랜드부터 각종 마이크로 브랜드 그리고 중국 브랜드들이 다 같이 어우러진 느낌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바퀴 둘러보니까 주축이 되는 트렌드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리차드 밀 스타일의 스켈레톤 시계들이 많았고, 두 번째로는 파텍 필립 노틸러스 오마주가 꽤 자주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다 보니 동물과 용을 표현한 시계들도 종종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뚜르비용 시계가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디자인으로는 한눈에 바로 유명 브랜드가 연상되는 노골적인 오마주도 있었고요. 의외로 신선한 고유의 디자인을 가진 브랜드들도 가끔 보였습니다. 물론 디자인의 개성과 신미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홍콩의 여러 시계 매장들을 방문해 봤는데요. 이곳은 와치아우즈라는 매장입니다. 카시오나 세이코 같은 중저가 일본 시계들이 주로 있었고요. 상태는 신제품으로 보였습니다. 제 눈길을 끄는 시계는 없었습니다만 카시오의 단종된 모델을 찾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반가운 곳일 것 같네요. 홍콩에서 신선하다고 느꼈던 점은 백화점에 브랜드 시계가 모두 모여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1층 매장이 많았고요. 브랜드 단독 매장이건 빈티지 샵이건 할 것 없이 매장 유리를 통해 시계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이렇게 걷다 보면 와치 컬렉터스라는 매장이 또 보이네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조금 걷다 보면 항상 올리브영이 어딜 가나 보이는 것처럼 홍콩은 시계 매장이 계속 보입니다. 이곳은 빈티지 와치스 홍콩이라는 가게고요. 다양한 중저가 빈티지 시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타이맥스, 오리엔트, 카시오 이런 브랜드가 있었고요. 저는 고가의 빈티지 시계를 살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중저가 브랜드 위주로 빈티지 샵을 방문해 봤습니다. 다만 가격은 중저가 시계든 고가의 시계든지 간에 매력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홍콩 달러가 US 달러와 패깅되어 있어서 현재 달러가 비싼 만큼 홍콩의 물가도 한국인 입장에서는 몇 년 전보다 20%씩은 다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관부가세까지 생각하면 희귀한 빈티지 시계라서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모델을 찾는 경우가 아니라면 홍콩보다는 한국에서 시계를 구입하는 게 여러모로 낫다고 느꼈습니다. 이 매장에는 아쉽게도 세이코 빈티지 다이버는 없다고 하네요. 길거리에 이름 모를 다른 시계 매장입니다. 역시 밖에서 볼 수 있게 시계를 전시 중이고요. 시계 매장들을 보면서 느낀 게 롤렉스하고 튜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생각에 구제시장, 빈티지 시계의 절반 이상의 비중은 롤렉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곳은 더 와치 드로브라는 곳인데요. 마이크로 브랜드들을 직접 실물로 볼 수 있는 곳 같아서 개인적으로 만족했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브랜드가 있다면 홍콩 방문하셨을 때 가보길 추천드리고요. 전시도 깔끔하게 해둬서 쾌적하게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쿠오라는 일본 마이크로 브랜드가 궁금했었는데 손목에 올려보니까 두께가 아쉬워서 구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홍콩에서는 이상하게 골드 색상 시계가 자꾸 끌리더라고요. 길 가다가 마주친 365 와치라는 곳인데요. 여기도 역시나 롤렉스와 튜더입니다. 빈티지 시계로 계속 거래되려면 사람들에게 그 시계를 갖고 싶은 욕망이 있어야 하는데요. 롤렉스의 왕관을 손목에 얹어보고 싶은 인간의 탐욕이 느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홍콩은 시계 천국이 맞을까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계에 매장이 많고 빈티지 시계 풀 자체가 넓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빈티지 시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깊숙하게 빈티지 시계들을 찾아서 보여드리지는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시계 쇼핑 자체는 한국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희귀한 빈티지 시계를 찾는 분들에게는 홍콩이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달러 환율이 앞으로 슬슬 내려갈 거라는 기대가 있다 보니까 내년 이후에는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시계는 제가 차고 온 그랜드 세이코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레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